스캘핑 매매를 하려면 우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강한 종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보면 현재 시장에서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그게 네. 문제잖아요. 전일 시간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시간의 매매 있잖아요. 시간을 상한가 같다 네,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그렇고 장중에 또 상한가 같다.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나오면 그때 시간에 급등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성에서 로봇 사업단을 발족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삼성 그 로봇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잖아요. 그럼 왜 급등하냐? 삼성이 M&A를 할 수가 있다. 삼성이 이제 인수될 피인수될 수가 예,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해서 또 삼성의 자회사 메타버스 그 삼성의 자회사 이제 메타버스 시장의 아바타 뭐 플랫폼을 네. 투자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메타버스 관련주 일제히 다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센 놈들 단계적으로 공략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이런 종목들은 운 좋게 정말 상따를 해서 상을 잡았다 하더라도 얼마에 잡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익률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상따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저걸 따라잡겠다 하면 보통 15% 이상 오른 다음에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30%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15%를 다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장중에 5%에서 10% 수익이 나면 무조건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고민이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따라잡아서 수익이 났는데 네. 상한가는 못 가고 한 25% 정도 오르면서 끝났다. 그럼 고민이 되잖아요. 더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날짜를 넘길 것인가, 팔 그렇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오버나잇을 해야 되냐 아니면 오늘 다 팔아야 되냐 그런데 이게 애매할 경우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반은 넘기고 절반은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제 경우를 주로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또 이런 스캘핑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현금이 없으면 사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면 또 이런 정말 트레이더들은 전문 트레이더들은 100% 현금으로 갖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 먹은 거 다 차익 실현하겠다.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뭐 한 50대 50. 네, 정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오버나잇을 하고 아니면 50% 정도는 현금으로 이상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은 바로바로 좀 챙기고 너무 큰 수익보다는 한 5에서 10% 나면 바로바로 챙기고 그리고 이제 스캘핑 매매를 자주 하시려면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냐, 뭐 개별주냐 이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 스캘핑 하면은 개별주가 낫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막 지수가 30포인트, 50포인트 막 급등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지수 관련 대형주들만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런 장에서는 어떤 날은 상한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에서는, 지금 내가 단기 트레이딩 내지는 이런 스캘핑 매매를 하고 싶은데 대형주만 오르고 중소형주들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런 장에서는 아예 진입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형주 갖고 뭐 당일 급등 매매한다 이건 사실은 확률이 떨어지는 게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패스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 골디락스 장세 있잖아요. 다 오르는 거, 뭐 네,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다 오르는 지수는 거. 많이 안 오르는데 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장세가 계속이 됐을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죠. 다 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캘핑 매매 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 좀 분봉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짚어볼게요. 네, 분봉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장중에 매매를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봉 매매를 해야 되는데 분봉에는 뭐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이 있는데 네. 1분봉 매매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네, 변동성이 움직이니까. 너무 크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분봉하고 5분봉 매매를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시장에서 마침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한번 분봉 매매 쪽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비트9이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비트9이라는 종목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 자회사인 삼성 넥스트가 이제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 비트9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갔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전일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 그리고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주가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봉을 한번 보시면 전일 종가는 이제 여기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갭상승이 이렇게 높이 뜨고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갭상승이 높이 뜨고 시작했고 여기서 보면 거래들이 벌써 시초가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쭉 올라와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볼 때 지금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초가에 진입을 한번 했다. 그러면 고점에서 진입을 한 번 더 쳐다보겠다. 그러면 지금 장이 시작한 지 지금 한 30분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자 이거를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지금 사야 되느냐라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급등하면서 거래가 실렸잖아요. 그 다음 날 급등한 다음 날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그 다음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물론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 비트9만 제일 강한 게 아닌데 오늘 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자, 그 공시 발표 이후 전일 시간의 급등주, 전일 상한가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비트9 같은 경우에 최근의 거래량들이라든지 일별 주가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비트9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비트9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2월 29일 날 21.9% 거래량이 1,140만 주가 터졌어요. 그 다음 날 460만 주. 오늘도 지금 현재 434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평소에 50만 주 거래되던 주식이 폭발적으로 거래가 터졌는데 네. 전일 거래량의 거의 3, 40배가 터졌어요. 네. 첫 거래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첫 상한가를 가거나 첫 번째 급등을 할 때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의 5배 내지 10배 정도 폭발적으로 터지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가려면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둘째 날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세 번째 급등이 나온다 그럴 땐 그때부터는 거래량을 줄이고 가야죠. 지금은 보면 21%, 3%, 13%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다. 그러면 주식수라든지 대주주 지분 같은 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럼 주식수가 1,035만 주다. 그런데 벌써 한 바퀴가 다 돌았다는 얘기고 이틀 연속 다시 또 한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자, 분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봉을 이렇게 엮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15분봉으로 해서 며칠간의 분봉을 한번 이어서 보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스타트된 게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때가 20% 이상 급등하면서 끝난 거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는데 그 다음 날은 3%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은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났다는 거죠.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죠. 이날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또 여기서 오늘 거래량이나 급등하는 걸 보면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급등주들은 사실상 이렇게 첫날 급등, 두 번째 거래 실리고 이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10시 반 이전에 급등을 마무리하고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량 거래를 한 번 더 수반하면서 장중에 매물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장 시작할 때는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에서 투자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대장주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봉 보면서 스캘핑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나 거래나 매매에는 또 중요한 게 자신만의 원칙이잖아요. 네. 어떻게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매매를 할 때 자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를 할 때 시초가 매수, 종가 매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 같은 장에서,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시초가 매수를 하면 아무래도 높게 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지수가 20포인트 막 30포인트 이상 급등할 때는 만약에 시초가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종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장중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막 그 급등락을 하다가 종가에서 크게 안 밀리면서 끝났다 그러면 그 종목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대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시초가 매수, 종가 매수의 원칙을 자기만의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네. 스캘핑 매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의 원칙입니다. 좀 칼같이 손절해야지. 안 그러면 아까도 스캘핑은 현금 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현금이 제일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마이너스 3%에서 손절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조금 너무 폭이 짧다 작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마이너스 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투입 원금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저는 이런 급등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금의 10% 이내에서.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1,000만 원 갖고 한다. 그럼 1,000만 원에 10%다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거죠. 만약에 잃는다 그러면 50만 원 잃는 거예요. 마이너스 5%에서 손절한다 그러면. 그런 개인만의 원칙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추격 매수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초가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높게 시작하지만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장중에 급등하다 보면 계속 따라 올라가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쭉 뺄 때 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자제하되 내가 2번 정도까지는 쫓아가고 그다음부터는 패스하겠다. 이런 거 원칙을 세워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네. 단가 낮출 때만 들어가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받쳐놓고 기다린다라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막 원하는 급등하는데 가격대에 넣어놓고. 네. 그때 밑에다 받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0주를 사겠다 그러면 10주씩 한번 넣는다든지. 잠깐 출렁하면서 네. 사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넣었다 뺐다를 또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 트레이딩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주 집중력이 상당히 맞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집중력이 장 시작하고 1시간, 장 끝나기 전 1시간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 장이 열리는 모든 시간을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이때가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때를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